안녕하세요. 소리의 가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할게요. 첫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제가 출산한 지 반여녀 만에 바람을 피웠습니다. 가족들과 아들 돌잔치, 첫 가족여행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는 7년 넘었고 늦둥이로 현재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11개월 된 아이가 있습니다. 정말 정신이 먹먹한데 이럴 때일수록 제정신 차려야겠지요. 알고 보니 정확히 아기가 8개월 때부터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맞벌이 하였고 제가 남편보다 수입이 4배 이상 높고 집안 가사도 제가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현재 아기는 연로하신 친정어머니가 평일에 저희 집에서 함께 하시며 돌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수입이 높아 가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에 임신 출산이라고 휴직도 안 하고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몸조리를 잘 못해서인지 출산 후 하혈을 3달 가까이 했어요. 믿을 수 없게도 그 기간부터 바람을 폈네요. 병원까지 같이 가주며 그토록 걱정하는 척 하더니 진실은 아니었네요. 결혼할 때도 남편 형편이 안 좋아 빚을 예물로 가져온 상황이었고 몇천 넘는 남편의 빚들을 같이 돈 벌며 갚아 나갔습니다. 물론 제 지분이 높았겠지요. 결혼 후 돈 조금이라도 더 모아보겠다고 제 차도 없애고 알뜰살뜰 살아 몇 년 후 신혼집 대출빚과 남편 빚을 다 갚은 날, 남편이랑 레스토랑에서 고기 썰으며 축배를 든 게 부질없는 악몽 같은 기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남편 어머니, 저희 엄마 모두 혼자 사시고 계셔서 양측 모두 매달 생활비 도움을 드리고 있으며 시어머니께는 결혼한 2014년부터 매달 생활비, 보험비 등 80에 가까운 비용을 단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보내드렸습니다. 하루만 늦어도 남편한테 연락하시는 어머니세요. 결혼한 지 몇 해 안 돼 명절 때 12시간 동안 밤새 길 막히는 길을 뚫고 시댁인 부산에 도착했을 때 눈 붙일 시간도 안 주고 본인 집을 사야 한다며 이자는 본인이 낼 테니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집 보러 가자고 부동산에 데려가신 어머니. 그 당시 남편이 신용불량인가 신용등급이 안 좋아 대출 가능한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또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이 주식하느라 저 몰래 받은 대출도 몇 천이 있네요. 바람을 알게 된 경위는 남편 차에 떨어진 귀걸이였어요. 귀를 뚫지 않는 귀지형 귀걸이. 여자 특유의 직감으로 느낌이 쎄하여 남편한테 물어보니 물론 처음엔 딱 잡아떼더라고요. 아니, 여러 번 잡아떼더라고요. 정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증거 다 있으니 작정하고 신문을 했어요. 처음엔 그냥 오해다. 두 번째는 썸만 탔다. 사심이 담긴 만남을 했으니 잘못했으나 정말 밥만 먹고 차만 마셨다. 세 번째는 한 번만 잤다. 다 끝난 지 오래다. 네 번째는 3번 잤다. 알고 보니 심지어 아직 안 끝난 것이었지요. 이 단계로 모든 걸 알아냈습니다. 핸드폰도 뺏어서 포렌식 복구하고 남편과의 모든 대화 내용은 녹음하였으며 인정하는 자필 각서도 받은 상황입니다. 작정해서 전략적으로 나중엔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더라고요. 상간녀가 정말 엄청나더군요. 40 초반에 유부녀에 자식도 있더라고요. 아이가 참 예쁘던데 이제 초등학생이라 알 것 다 아는 나이인데 아이 보면서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남편은 택배 일을 하며 가족에게 헌신하던데 말이지요. 참고로 택배 일하는 걸 알고 있는 이유는 본인이 커뮤니티 댓글로 남편이 택배 일해서 주 6일 일하고 매일 늦게 들어오는 몸이 힘든 일이라고. 그래서 아이랑 여행을 주말에 당일치기로밖에 못 간다고 얘기해서 알았습니다. 그래도 부동산 재산도 경기권 아파트 여러 채 있고 형편이 어려운 건 아니네요. 상간녀가 구리에 살아서 모텔을 구리에 있는 모텔촌으로 자주 갔더라고요. 상간녀는 자식이 있으니 남편이 외부 미팅 있다고 거짓말치고
낮 시간을 이용하여 모텔 다녀오고 집에 왔더라고요. 저는 그 모텔 이름까지 알아냈고 사진까지 봤는데 정말 피눈물밖에 안 나오네요. 모텔 이름이 아시아에 있는 유명 여행지명과 같아서 전 그 나라는 이제 출장도 못 갈 것 같네요. 다행히 모텔 간 증거자료도 확보했어요. 변호사 말로는 남편이 완벽한 증인이기도 해서 어차피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다고 하는데 증거만 넘쳐나네요. 어제 상간녀랑 통화했는데 처음엔 잡아떼더라고요. 남편과 말을 맞춘 대로 사심을 담아 만난 죄가 있지만 밥 먹고 차만 마신 게 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단 걸 안 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제 남편도 그쪽 남편 맞소송 들어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와, 외도 경험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런지 침착하게 말하는 게 더 놀랍더라고요. 남편 말에 의하면 상간녀가 본인 입으로 자기는 평소 원래 연하남들만 만난다고 자랑처럼 말했답니다. 영광으로 알라는 걸까요? 상간녀는 강동구에 위치한 떡 한과 공방 클래스에 다니며 아주 오랫동안 클래스를 들었더라고요. 심지어 옛날에 더 멀리 외곽 쪽에서 살 때도 수업 들으러 오는 등 맘카페에 자기가 만든 떡 베이커리 사진도 올려서 자랑하며 시어머니가 이번엔 4개를 만들어 오라고 했다고 시댁욕도 올렸습니다. 청담에 위치한 유명 메이크업 샵에서 메이크업 클래스를 수강하면서 유튜브에 메이크업 받는 영상도 올라와 있고 명품 팔찌 짝퉁 제작하는 곳 문의하는 거 보니 허세네요. 유명 포털에 과일 이름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관련 카페, 지역 맘카페, 중고물품 거래 카페 및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도 엄청 열심히 하더라고요. 벌써 신상 털릴까 겁났는지 옛날에 운영하던 블로그도 닫고 카페에 썼던 글도 삭제하고 있네요. 일단 다행히도 모든 노출된 사진 정보는 다 저장해 놓은 상황입니다. 지금은 구리에 살며 한과 공방을 시작하려 하는지 남편한테 견과류 도매를 알아보려 전화한 게 첫 만남의 계기였어요. 그리고 2번째 만남부터 모텔, 무슨 잠자리에 환장한 짐승들도 아니고 말이 되나요? 아무튼 5월에 서로 알게 되어 수차례 모텔에 가서 대낮부터 그 짓을 즐기다가 제 귀걸이 사건이 터진 거죠. 상간녀랑 남편이랑 짜고 카톡을 주고받은 후 남편이 저한테 캡처해서 줬거든요. 저번에 미팅할 때 떨어졌나 보다. 미안하다. 여자 액세서리라 실례한 것 같은데 사과드린다. 라고요. 근데 그녀가 쓴 글이 모두 남편 말투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고 이상하게 그 위에는 어떤 카톡 내용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뻔뻔하게 둘이 각본을 쓰고 저를 기만한 거죠. 근데 상간녀랑 남편이 5월부터 즐기다가 중간에 1달 정도 안 만난 적이 있는데 상간녀는 통화로 자기도 밀어내려 노력했다고 구구절절 말했지만 알고 보니 저 귀걸이 사건 때문에 중간에 좀 시간을 가지며 몸을 사린 것 같습니다. 제가 2달이 넘은 지금에서야 이 모든 걸 파헤친 걸 알려주고 이 파국이 시작된 거거든요. 결국 귀걸이 사건으로 제가 의심하는 건가 싶어서 겁나서 안 만나다가 시간이 지나도 괜찮은 것 같으니 다시 낮에 만나서 즐기기 시작한 거죠. 만약 안 걸렸으면 지금 이 시간에도 즐기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남편 카톡 사진에 제 사진, 아기 사진이 수두룩하고 11개월 아기가 있다는 것도 100%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바람을 필 수 있는지. 주위에 조언을 구한 바 소송 들어가도 위자료도 터무니없고 진흙탕 싸움이라 제 멘탈 관리만 안 된다며 합의를 권해서 합의하자고 만나자고 어제 통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오전에 문자로 못 온다고 통보하네요. 이건 뭘까요? 어쩔 수 없이 변호사 선임해서 상간녀 소송 진행해야겠죠. 힘든 길이겠죠. 다만 11개월 아기가 정말 눈에 밟히네요. 남편은 바닥까지 엎드려 빌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뭘 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부끄러워서 주위에 하소연할 곳도 없어서 익명으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부디 조언을 해주세요.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눈물만 납니다. 아이가 너무 불쌍한데 정말 제 인생도 너무 불쌍하네요. 추가. 댓글을 읽어보니 주작이라는 글도 있고 제 마음을 2번 힘들게 하는 글들도 많은데 그건 여기에 글 올린 제가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겠지요. 도움 주신, 댓글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부연 설명하면 첫 번째, 제 아이의 아빠는 당연하지만 계속해서 사죄를 하고 있습니다. 핸드폰 포렌식도 직접 임명장, 인감증명서, 통신사 가입 사실 확인서, 신분증 사본 직접 받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돌아설 여지가 없기에 여러분들의 조언처럼 이혼소송 진행 시작하고 남편은 오늘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저의 지금의 솔직한 심정은 사죄와 반성은커녕 맞소송 으름장이나 하고 만나서 진실된 사죄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하고 그 후 연락도 없이 가족들과 여행 간 사진을 업로드하고 있는 상간녀한테도 분노가 몰리고 화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저께 상간녀랑 통화했을 때 자기 지금 지방이라 다음 주나 만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니 카톡에 업데이트된 사진이 아기가 수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뻔뻔한 건 알았지만 참 놀랍더라고요. 이 시국에 가족과 휴가를 간 것 같더라고요. 결국 어제 못 만난다고 통보한 거 보니 현재도 여름 물놀이를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고 있을 그녀의 멘탈에 넋이 나갈 뿐이네요. 저는 지옥을 살고 있는데 말이죠. 두 번째, 수입 관련해선 결혼 당시엔 저보다 아이 아빠가 조금 더 높았습니다. 결혼하자마자 그 해에 아이 아빠 회사에 안 좋은 일이 터져서 급여가 많이 줄어들었고 금수저가 아닌 저희 부부 상황상 누구라도 더 가게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제가 하는 일이 나름 전문직인지라 회사와 상의하여 추가적으로 업무를 확장하였고 좋은 성과로 이어져 회사에서 그 공로를 인정받아 제 수입이 드라마틱하게 상향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상간녀 남편이 택배업 하는데 부동산이 어떻게 한 채 이상일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나 상간녀가 카페 댓글을 남긴 걸로 유추했을 때 남편이 처음부터 이 업을 한 건 아니고 몇 년 전 전향한 것 같습니다. 과거에 기본 자산을 쌓은 걸 수도 있고 상간녀가 직접 카페에 택배 업무 관련해서 댓글에 벌이가 나쁘진 않다고 말한 것. 그리고 남편을 검색하니 아직도 배송 업무 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분의 댓글처럼 배송 업무까지 하는 대리점을 운영해서 급여가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녀 재산이 세금 때문에 압류된 적이 있었기에 한과 화과자 클래스 사업을 한 경험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도부터 떡 케이크 만드는 유명 떡 한과 클래스를 다녔다는 걸 업체 블로그에 나온 그녀 사진으로 알게 되었는데 그 떡 한과 화과자 클래스 업체의 블로그에 과거 포스팅에 어렴풋이 나온 사진 말고 대놓고 나온 사진은 다 삭제되었더라고요. 접근 권한이 없으면 삭제 안 될 텐데 말이죠. 하긴 카톡 배경사진에 요즘 만든 한과 화과자 사진들이 있었던 거 보니 지금까지 긴 시간을 다녀 꽤 깊은 친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거기 관계자들한테도 자기가 바람펴서 걸렸다는 걸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이제 평생 떡 한과 화과자는 보기만 해도 구역질이 날 것 같네요. 그래도 이런 상황이라도 집에서라도 간소하게나마 내 소중한 아기 인생 한 번인 돌상을 떡도 맞추어 차려줘야겠죠. 네 번째,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함께 분노해주신 부분인데 결국 시댁집은 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고 싶어 해서 함께 보러 갔던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안 팔기로 했고 저도 그 후 마음을 단단히 먹고 시댁 집 사는 데는 관여 못한다고 남편과 정리했습니다. 다섯 번째, 오늘 친정 어머님에게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각오를 했기에 담담하게 세상이 변했다. 아기는 아직 내 능력이 있으니 모자람 없이 키우면 큰 흠이 안 될 것이다. 나도 아직 내 인생이 너무 소중하다 라고 말씀드렸고 원체 자식의 의견을 존중하는 어머니였기에 너무 감사하게도 아기는 본인이 다 키워주고 보살필 테니 걱정 말고 훨훨 날아 제 인생 더 멋지게 살라고 하시네요. 그 말에 잠시 멈췄던 눈물이 다시 흐르네요. 사이다 같은 후기는 아니지만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의 조언대로 변호사는 선임하였고 상간소송 결정하여 빠르게 진행해달라 요청했습니다. 바로 재산 압류도 신청될 예정이며 곧 상간녀 남편에게 연락을 할 예정인데 이제 또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30대 중반 예비 신부입니다. 코로나로 결혼식은 조금 늦춘 상태로 현재 신혼집에서 예비 남편과 같이 살고 있어요. 남편이 저의 회사 같이 근무하는 직장 동료 선배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데다가 최근에 크게 싸워서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글이 길지만 조언 부탁드립니다. 회사 선배는 저보다 5살 많으시고 같은 업종이라 6, 7년 전부터 친분이 있던 사이로 편하게 오빠 동생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찍 결혼하셨다가 와이프와는 사별하고 현재 고등학생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최근 1년 정도 같이 근무하다가 현재 저는 같은 업종 타 회사로 이직한 상태예요. 이해하시기 쉽게 직장 동료는 선배로 칭하겠습니다. 같이 일했던 시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회사 업무 특성상 외근이 많고 점심때가 들쑥날쑥해서 시간이 맞으면 거의 둘이서 밥 먹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시키면 아무래도 저보단 오빠가 많이 먹기 때문에 덜어주고 먹기도 하고 그랬고요. 참고로 갑자기 남편이 물어봐서 밥 먹을 때 덜어주기도 한다고 했더니 기분 나빠했던 적이 있었어요. 외근 가서 회사에 없을 때는 사무 업무를 서로 봐주기도 하기 때문에 전화도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러던 중 한날은 남편과 같이 있는 상황에서 선배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렇지도 않게 받았는데 남편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 이유인 즉슨 굳이 용건도 없는데 왜 그런 전화를 하냐는 거였습니다. 통화 내용은 어디야? 난 퇴근해서 집이다. 아, 나는 땡땡땡 가는 중이다. 그래, 조심히 내려와. 수고해. 뭐 이런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제가 뭐 찝찝한 마음이 있었다면 남편 옆에서 전화를 하지도 않았을 건데 저는 정말 아무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느 때처럼 전화를 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한 번은 제가 다니는 출퇴근 고속도로에 사고가 났다고 혹여나 조심하라고 전화가 왔는데 그것도 남편이 좀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연락하는 거 남편이 좀 불편해 한다고 선배한테 살짝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어느 날 퇴근하고 남편이랑 같이 제 차로 가던 중에 선배한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받았더니 회사에서 집까지 얼마 걸리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한 40분 정도 걸린다고 말하고 별 대화 내용 없이 끊었는데 남편이 또 예민하게 반응하네요. 갑자기 그런 시간은 왜 묻냐고, 같이 집에 없을 때 맞춰서 연락하려고 하는 거냐고 또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이 선배와 전화든 카톡이든 연락하는 걸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업무적인 거 이외에는 연락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선배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선배도 그럴 수 있겠다고 알겠다고 했고 그 얘기를 남편한테 하니 그 이후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선배가 나이에 비해서 젊은 스타일로 옷을 잘 입어서 남편 옷을 찾다가 선배한테 물어봤었는데 선배가 카톡으로 쇼핑몰 링크를 보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이 옷으로 해야겠다고 선배랑 얘기하다가 선배가 괜찮네 하면서 본인 것도 하나 같이 배송해달라고 했습니다.
돈은 다 받았고 어차피 배송비도 아낄 겸 같이 배송을 시켜서 받았거든요. 근데 배송지를 저희 집으로 해서 남편이 바로 보게 됐는데 똑같은 옷이 2개 들어있어서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 설명을 했더니 왜 내가 그 사람이랑 똑같은 옷을 입어야 하냐, 싫다, 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니 기분 나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사과하고 상황은 어찌저찌 마무리되었습니다. 근데 한 2주 뒤에 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제 행동이 경솔했다는 걸 100% 인정하는 사건입니다. 회사에서 선배가 이거 제 남편한테 잘 어울릴 것 같다고 카톡으로 옷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옷을 구매해서 남편한테 선물로 줬습니다. 남편도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엔 선배랑 똑같은 거 산 건 아닙니다. 이건 선배는 안 사고 제 남편 것만 산 겁니다. 그리고 며칠 뒤 집에서 컴퓨터를 하다가 PC 카톡을 켜놨는데 남편이 우연히 제 카톡을 보게 된 거예요. 또 그 선배랑 옷 얘기로 카톡한 내용을 다 보게 됐는데 중요한 건 제가 혹시나 싶어서 그 카톡을 폰으로 지웠거든요. 근데 컴퓨터에는 남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진짜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또 그 새끼랑 관련됐다는 게 너무 싫고 그 카톡은 도대체 왜 지우는 거냐고, 너무 의심스럽다고 어떻게 믿겠냐고 진짜 대판 싸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100% 경솔하게 행동했던 거고 카톡을 지우면 안 됐었는데 그냥 남편이 싫어하니까 혹시나 해서 지운 거였는데 이렇게 될지 몰랐던 거라 정말 미안하다고 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선배랑 관련됐던 옷들을 이때 다 버렸어요. 그런 폭풍 같은 일들이 지나고 몇 달 지나서 제가 이직을 하게 되고 선배랑도 거의 연락할 일이 없으니 정말 잠잠하게 별탈 없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쯤 지나서 일요일 낮이었습니다. 갑자기 선배한테 카톡도 아니고 문자가 한 통 오더라고요. 땡땡아, 혹시 번호 바뀌었어? 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심할까봐 그 자리에서 바로 남편 옆에서 전화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니 제가 카톡에서 갑자기 사라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번호가 바뀐 거냐고 묻길래 무슨 말이냐고 아니라고 번호 그대로라고 하고 전화는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또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에 갑자기 그것도 대낮에 연락 오는 게 이상하다면서 본인이 싫어하는 거 뻔히 아는데 왜 같이 있는 주말에 연락 왔냐면서 카톡 지워진 이유에 대해서도 남편이 추리를 하는데 저는 잘 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맞는지 판단 좀 해주세요. 남편 말로는 카톡에 제가 사라진 이유가 선배가 저를 차단했다가 친구 목록으로 복귀해 놓지 않아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랑 연락 안 하려는, 애써 보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에 카톡이랑 대화창을 다 지우고 차단했다가 다시 돌려놓으려던 중에 실수로 잘못 눌러서 지워진 거라고. 그러니까 번호 다시 저장해도 카톡에 안 뜨니까 바뀐 줄 알고 연락한 거 아니냐라고 합니다.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카톡 지워진 거는 잘 모르겠고 남편이 선배 불편해하는 거 아는 상황에서 굳이 주말 낮에 문자 온 건 좀 의아하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지나고 찝찝한 마음에 연락을 해보기에도 그렇고 또 안 하기도 그래서 연락을 할까 말까 몇 번 카톡을 눌러서 확인했던 적이 있는데 남편이 또 어떻게 알았는지 왜 맨날 선배 카톡 그렇게 체크하고 들어가 보냐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저희는 서로 폰을 오픈한 상태라 볼 수 있거든요. 매일 확인하고 체크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카톡이던 전화던 내용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한바탕 의심으로 싸우고 착잡한 마음에 이 글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정말 저랑 선배 사이가 의심스러운 상황인가요?
저는 너무 답답합니다. 솔직히 애도 있는 사람을 왜 총각도 아니고 그리고 남자로 보이지도 않는데 남편 의심이 많아지니 답답하네요. 글이 너무 길었지만 제3자인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상황이 어떤지 냉정한 조언 부탁드려요. 추가, 조언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들 제3자의 입장에서 신랄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사실 이 고민은 저의 고민입니다. 제 남편과 회사 누나와의 사건들이었고요. 제 얘기인 것처럼 쓴 이유는 제가 의심하는 그 상황들을 남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사심 없이 객관적으로 쓰고 싶었습니다. 제 입장으로 바로 써버리면 의심하는 그 마음 그대로 너무 티날 것 같아서 남편이 저한테 억울하다고 아니라고 하는 그 입장이 돼서 써봤습니다. 제 남편도 태도적인 부분에 제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카톡을 지우는 행동 등이 있었지만 그 부분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절대 그러지 않기로 하고요. 그리고 특히 여자들은 더 똑같은 옷 싫어하지 않나요? 그것도 내가 싫어하는 여자랑 같은 옷이라니. 다시 생각해도 욕이 입 밖에까지 나올 것 같네요. 100번 이해해서 남편은 그런 거 아무 생각 없었다 쳐도 같은 여자로서 그 선배는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여자랑 저랑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도 너무 소름 끼치게 싫고 다정하게 제 남편한테 어디야 땡땡아 하는 것도 진짜 너무너무 싫었어요. 진짜 여러분들 말처럼 그 선배, 누나는 정말 이상한 것 같아요. 저의 똥촉이었다면 정말 좋겠지만 찝찝한 이 기분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다들 저랑 같이 화내주셔서 그래도 속이 너무너무 풀리네요. 저 혼자 끙끙거리면서 사실 어디 말도 못하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생각했었는데 역시 아니었어요. 역시 이상한 건 이상한 거였네요. 진짜 또 저러면 직접 그 선배한테 전화해서 한 소리 할까 생각 중입니다. 저보다 6살, 7살 많으신 분인데 친한 동생이라고 해도 유부남한테 계속 저러는 거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확 이 글 링크를 보내버릴까 싶네요. 그리고 또 이런 류의 사건이 터진다면 이 글 그대로 남편한테 보여주려고요. 나만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들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요. 조언해주셔서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남편이 저와 이혼 후 1년 좀 지나 띠동갑 차이의 20대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상가는 아니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뭐 확보된 증거 없으니 그렇다고 쳐야죠. 대학교 때 처음 만났고 20대 내내 신랑이 쫓아다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신랑 직업은 현재 의사지만 저랑 결혼할 당시만 하더라도 전공의 신분에 불과했어요. 시댁 형편도 좋지 못했기에 저희 친정에서 신혼집부터 남편 차까지 다 준비해줬어요. 또 제 앞으로 들어온 축의금까지 쥐어짜서 신랑이 의대 다니며 진 빚까지 일부 청산해줬습니다. 제가 직업이 안정적이기에 초반에는 제가 실질적인 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전공의 월급보다 제 벌이가 나았기에 맞벌이로 살림 꾸려나가야 했습니다. 지방의대를 나왔던 신랑은 수련을 한 번 중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과로 바꿔서 서울에서 새롭게 수련 생활을 하길 원했었죠. 제 직장은 지방이었기에 우린 주말 부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에게는 딸아이도 생겼지만 남편 도움 하나 받지 못하고 키우는 서러움이란 신랑은 수많은 수술과 회식을 핑계로 한 달에 한두 번 딸아이와 저를 보러 오는 게 다였습니다. 저는 남편 없이 외롭고 힘들고 우울증이 극심했고 회식 핑계로 룸살롱 다니는 신랑 때문에 스트레스였고 밤마다 술 마시고 연락 안 되는 문제 등으로 자주 다퉜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제 정신건강을 위해 신경 끄게 되었어요. 신랑에게 생활비는 한 푼도 받지 못하다가
펠로우 시작하고부터야 겨우 200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펠로우 끝내니 남편이 서울에서 드디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엔 페이가 높은 곳으로 가겠다며 또 시골행이더군요. 시골 병원은 사택이 지원돼 우리는 또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전문의 따면 저도 그 힘든 직장 때려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내가 벌어 가정 이만큼 이끌고 뒷바라지 다 해줬으니 이제 신랑 덕 좀 보며 편히 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전문의 따자마자 신랑은 돌연 성격 차이를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가족이 아닌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고 싶다면서요. 이혼, 딸아이까지 있는데 갑자기 이혼이라니 황당했습니다. 내 청춘 20대 전부를 함께한 남자입니다. 저 남자라곤 이 사람 하나밖에 모르고 살았어요. 저도 저지만 특히 우리 딸아이, 아빠 없는 딸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 각자 살다가 이혼만은 아이가 성인이 되면 그때 하자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혼만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정반대로 눈에 뭐가 쓰인 사람 마냥 신랑은 너무도 강력하게 이혼을 원했고 미친년이냐며 욕설도 해보고 어르고 달래기도 해봤지만 신랑은 1년의 별거 기간으로 저를 압박, 결국 이혼 소송을 걸었고 10년간의 결혼 생활은 끝이 났습니다. 추가, 유책 사유는 제 폭언과 별거 기간 1년으로 시비를 걸었고 이에 일정 부분 협의 조정 후 이혼에 응한 겁니다. 다만 제가 그에게 가했던 폭언은 그가 매달 약속한 생활비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뱉은 말들이었습니다. 남편이 폐닥으로 월 1,500 이상 벌게 됐으니 수익에 비례해 500은 생활비로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갑자기 개원 핑계대며 500은 절대 안 된다며 월 200씩이라도 보낸다던 그는 말을 계속해서 바꿨고 결론은 제가 이혼을 해줘야지만 200이라도 보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네가 사람 새끼 맞냐, 개만도 못한 새끼 등 너한테 이제 200 없어도 별 타격 없지만 우리에겐 생활이 달린 문제다. 내 청춘 바친 세월 환산해서 수백억을 내놔라. 그래야 이혼 생각해볼 만하다. 등등 싸우며 그를 원망하고 욕을 쏟아부은 걸 캡처 떠서 증거로 내놓더라고요. 본인 친구를 변호사로 선임해서요. 이에 그냥 진흙탕 싸움하기 싫어 저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이혼한 거고요. 아이 양육권과 양육비 월 200만 원, 그리고 혼수로 해간 집과 차 모두 제가 갖는 조건으로요. 결혼 기간만 따져서 10년이지 연애 기간까지 따지면 16년 차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자기 좋을 때는 결혼하자고 막무가내로 쫓아다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식었다고 이혼하자고 난리치니 제 인생은 도대체 뭔가요? 가정이 이따위로 파탄난 덕분에 정신과 약을 복용해가며 직장도 1년간 휴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다 큰 딸은 제 눈치만 보고 이제 더 이상 아빠는 왜 집에 안 오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혼하고 1년 뒤 그 사람이 띠동갑 여성과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상대 여자 교사더군요. 저는 약 먹으며 버티는 동안 그는 행복하게 연애하며 결혼 준비했던 겁니다. 상관이 아니라면 이혼 도장 찍고 만난 지 2~3달밖에 안 된 새로운 여자네 부모님께 인사가고 결혼 준비까지 초고속으로 했던 거겠네요. 어떻게 초등학교 입학한 딸아이를 둔 남자가 그럴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너무나도 쏙 빼닮은 딸아이를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평생 생을 마칠 때까지 우리 딸아이 얼굴 보여주지 않을 겁니다. 쓰레기인 전 남편, 당신은 꼭 천벌 받을 겁니다. 티끌 모으고 모아 개원을 하게 되면 그 더러운 인성이 문제가 돼 망했으면 좋겠고 여자 문제. 이미 병원 동료나 직원들은 다 알겠지만 그 지역 동네 시민들에게도 입소문 나고 개망신 당하는 날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전 남편도 누군가한테 헌신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초라해지면 헌신짝 버리듯 버려지고
전 재산은 몰수당하듯 눈앞에서 다 뺏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인, 특목교사의 초혼임에도 굳이 12살 많고 배 나오고 탈모에 애까지 있는 이혼남과 재혼한 이유는 의사니까 했겠죠. 그 남자가 저보고 미친년 또라이라고 했댔죠. 상간녀인 당신 역시 시간이 지나 저처럼 똑같이 당하길 바랍니다. 자기 남편이 룸살롱 가서 다른 여자랑 잠자리 가진 거 알고 눈 안 뒤집힐 부인이 이 세상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자식 앞길에 누가 될까 싶어 꾹 참고 사는 게 부부입니다. 여자한테 미쳐 한 번 조강지처와 딸까지 버렸던 남자가 또다시 안 그럴까요? 한 번 버리기가 어렵지 2번, 3번은 더 쉬운 법이지요. 지금이야 어린 마누라와 재혼했으니 술집 안 다니고 바람 안 피고 잘 살려고 노력하겠죠. 그치만 본성 쉽게 안 바뀌어요. 내 딸아이에게서 아빠 뺏은 죗값은 달게 받아야 할 겁니다. 4번째 사연입니다. 9개월 딸 1명 키우고 있는 여자입니다. 어쩌다 보니 시댁 근처에 신혼집을 얻게 됐어요. 이번 연도 말쯤에 12년 돼가니 1년 넘게 시댁 근처에 살았네요. 시댁에서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고 계시고 시도 때도 없이 시어머님이 비번치고 문 열고 들어오세요. 참고로 신혼집과 시댁은 걸어서 2, 3분 거리입니다. 전 집에서 바지만 입고 위에는 수유속옷만 입고 있는 스타일인데 아무 때나 문 열고 들어오시니까 이것도 불편한데 제일 짜증나는 건 이 시국에 아기를 보러 오셔서 손 안 씻는 건 기본이고 아기를 깨웁니다. 아기를 깨우는 게 싫어서 1시간 전에 잠들었어도 5에서 10분 전에 막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아기를 흔들면서 땡땡아 더 잘 거야 하면서 흔들어요. 흔들면 아기가 당연히 눈을 뜨고요. 그럼 일어났네 하면서 불을 켭니다.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매번 이러세요. 어제도 똑같이 아기를 깨우셨습니다. 전 옆에서 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매번 안 깨우는 척하며 흔들거나 만져서 깨웁니다. 어제는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유난히 짜증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싫은 티 냈고 가시고 나서 말 안 하고 비번 바꿨습니다. 참고로 매번 싫은 티 냈는데 매번 그러신 겁니다. 그래도 어른이라서 정색하지 않아서 그런지 매번 그러네요. 다음날 어머님 아침에 오셔서 비번 또 치셨는데 바꿨으니 틀렸다고 나오고 문 두들겨도 반응이 없으니 다시 돌아가셨대요. 이걸 남편 통해서 들었습니다. 전 아기랑 낮잠 자는 중이라서 몰랐고요. 가시는 길에 남편한테 전화해서 비번 바꿨냐, 왜 바꿨냐 물어보셨나 봐요. 남편은 있는 그대로 말했대요. 엄마가 일하거나 장 보고 와서 손 안 씻고 애기 만지고 방금 잠든 애 깨우고 2, 30분 만에 가니까 와이프가 스트레스 받아서 바꿨다고 한다. 나도 퇴근하면 샤워 다 하고 머리도 감고 아기 만지게 하는데 코로나 잠잠할 때까진 참아라. 이런 식으로 말했나 봅니다. 참고로 이렇게 말했다는 사실은 나중에 들었고 남편이 카톡으로 엄마가 왔다가 반응 없으니 그냥 갔다고 한다. 비밀번호 바꿨으면 이러이러해서 바꿨다고 엄마한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엄마가 잘했다는 거 아니다. 잘못했다. 근데 너도 어른 그냥 돌아가게 한 건 잘한 거 아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친정엄마였으면 마음 아프지 않냐. 똑같은 거다. 라고 카톡 온 거 보고 아, 오셨다 가셨구나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드리니 속상해서 술 한잔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저렇게 사실대로 말한 거 몰라서 그냥 일단 둘러댔는데 남편한테 이미 다 들어서 사실 알고 계셨겠죠. 애기 보러 왔다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게 안타깝고 애처롭죠. 그 돌아가는 허탈한 마음이요. 근데 전 친정엄마였어도 애기 못 깨우게 하고 꼭 손 씻고 애기 만지게 합니다. 이제 곧 어머님 생신에 남편 생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또 만나자고 하시겠죠. 물론 애기도 같이요. 그리고 또 손 안 씻고 애기 만지고 먹던 물컵으로 애기 물 주고 이유식도 뜨거운지 본다고 자기 입에 살짝 한번 넣었다가 먹이시겠죠. 이 시국에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
저랑 남편이 말해도 대답만 하고 안 들으시는 스타일이세요. 전 솔직히 코로나 때문에 이 난리인데 생신이라고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모질게 말하기에는 상처 주는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불편하네요. 그냥 나쁜 며느리 하고 단호하게 정색하고 말씀드리는 게 답일까요? 다들 어떻게 하시나요? 추가. 남편이랑 이 일로 좀 다투면서 제가 남편한테 너가 중간에서 잘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냐. 이건 너 책임도 있는 거다. 이렇게 말했고 남편은 난 애기랑 만나는 자리마다 매번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쌩까는 거다. 그게 내 잘못이냐, 내 탓하지 마라.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인터넷에 올리면 뭐라고 할 것 같냐. 우리 부부만 자기 자식 새끼 하나 책임 못 지는 바보 취급 당할 거다. 라고 하니까 올려보고서 얘기하라고 해서 우리 욕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이거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남편도 처음부터 끝까지 댓글 다 읽어봤고요. 많이 궁금해하신 집 문제는 저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2억 5백 전세에 살고 있는데 남편 5,500, 저 5,500 정도에서 반반 가져왔고 1억은 대출받고 나머지 돈으로 가정가구 했습니다. 대출에 대한 이자는 시부모님이 내주고 계십니다. 이유는 처음에 1억을 주신다고 했다가 우리가 나중에 더 큰 집으로 이사 가면 그때 주는 게 낫지 않겠냐고 그때 주신다고 대신 이자를 내주겠다고 하셔서 이자 내주시고 계시네요.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제가 물러터져서 혹은 멍청해서 할 말 다 못하고 살았네요. 이제 제 딸을 위해서라도 할 말 다 하고 살아보려고요. 시간 내서 조언해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추가. 싫은 티에 대한 말들이 많으신데 애기 깨우려고 하실 때마다 정확하게 애기 깨우시면 안 돼요. 방금 잠들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 손 안 씻을 땐 저도 당연히 손 씻으셔야죠. 라고 말했죠. 그럼 손 씻고 왔다 라고 하시거나 방금 씻었어 라고 말하시면서 애기를 안아버리거나 만지셨어요. 또 방문을 닫아버리라는 얘기도 많으신데 애기가 잠투정이 좀 심해요. 자다가도 찡찡거리면서 모유를 찾는데 그때 안 물리면 깨거든요. 더욱 경악스러우시겠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모유 먹일 때도 그냥 보고 계세요. 그래서 방문을 닫아서 못 들어가게 하지 못한 겁니다. 남편이 동생이 있는데 어머님이 자기 아들이니 이 얘기를 하셨나 봐요. 물론 본인이 아기를 자꾸 깨워서 그랬다는 말 빼고 그냥 제가 갑자기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하셨나 봅니다. 남편이 동생을 만난 일이 있어서 잠깐 만나고 왔는데 형수 너무한 거 아니냐고 했다네요. 남편이 구구절절 설명해주고 왔다는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겠죠. 이번 10월 초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멀리 차 타고 1시간 정도 거리로 이사 가기로 했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